자, 요번에는 이제 HTML 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여태까지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그 태그가 좀 복잡한 편이에요. 이제 웹페이지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표 형태의 그 페이지를 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쓰임새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열었고요. 여기다가 표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표예요. 대부분의 표는 제일 윗줄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예산을 정리한 거다, 성적을 정리한 거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맨 마지막 줄에 그 합계 등의 집계를 한 결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제목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거에 그때그때 다르죠. 자, 전체적으로 표 영역을 의미하는 태그를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테이블. 자, 그 다음에 제목 영역, 본문 영역, 그 다음에 하단 영역, 이렇게 의미상으로 영역을 나누고자 하실 경우에는요, T 헤드, T 바디, 그 다음에 T 푸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 영역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 생략하시면 되고요. T 풋 영역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이거 생략하시면 돼요. 본문이 없다. T 바디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본문이 없을 거면 표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얘는 거의 생략은 안 해요. 자,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나면은 이제 이 안에서 일단 무조건 행을 먼저 표현합니다. 행을 표현하는 태그는 tr이에요. 그래서 요 한 줄이 tr로 표현이 돼요.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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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이런 식으로 행을 먼저 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 안에 내가 넣고 싶은 만큼 열을 넣습니다. 각각의 칸이요. 근데 이 칸이 제목의 용도다 라고 하면은 th라는 태그를 넣고요. 내용의 용도다 라고 하면은 td를 넣습니다. 요 한 칸이, 지금 여기는 제목이니까 th로 한 칸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는 본문이니까 td로 한 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해서 이제 코드를 볼게요. 영역 구분이 모호하다면 T-헤드, T-바디, T-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할 수 있고요. TR, TD, TH는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쓰실 수 있어요. 각각의 태그마다 그 속성이 좀 있는데요. 테이블, 보더, 테두리에 붉기입니다. 1부터 시작하는 실수 값을 넣으실 수 있고요. 위드스는 표 전체의 넓이입니다. 얼라인은 표 자체의 정렬인데요.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얼라인 레프트를 작성하면은 표가 왼쪽에 붙어요. 센터를 주면은 표가 화면 가운데 오고요. 라이트를 주면은 표가 오른쪽에 가겠죠. 제목 영역을 주고 제목 영역에 한 줄을 넣은 거예요. 2줄 넣으셔도 되고 3줄 넣으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칸을 하나 만듭니다. 칸의 넓이를 지정을 해요. 근데 테이블의 넓이가 만약에 800이다. 그러면 TH의 총 넓이 합은
800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계산이 넘어간다면 테이블 영역은 그냥 브라우저가 임의로 보여줘요. 자, 여기에서의 얼라인 속성이 있는데요. 표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이렇게 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라인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작성되는 내용을 왼쪽 정렬할 건지 가운데 놓을 건지 오른쪽에 놓을 건지예요. TH나 TD에 들어가는 얼라인은 그 안에 내용의 정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테이블 태그가 실제로 어떻게 그 화면을 만들어내는지 코드 한번 볼게요. 자, 결과 파일 이렇게 열어놨고요. 자, 먼저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로요. 전체 넓이는 300, 테두리는 1, 가운데 정렬로 잡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표 영역이다라고 나온 거죠. 안에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략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표구나 그것만 보이지만 별다르게 티가 나진 않아요. 여기에 제목 영역을 잡고요. 본문 영역도 넣어주고 하단 영역도 잡습니다. 이거는 의미론적으로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아요. 이것만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자, 제목 영역에 한 줄을 넣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TH 칸을 하나 잡아주고 넓이랑 높이는 50으로 주고요. 가운데 정렬에 넘버라고 적습니다. 새로 칠하면 한 칸이 들어가요. 전체 넓이는 300인데 그 안에 칸이 50이다. 영역이 남잖아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브라우저가 임의로 이 칸을 그냥 전체 넓이를 다 잡아버려요. 자, 한 칸을 또 넣습니다. 가운데 정렬이고요. 특별히 사이즈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표 자체의 넓이가 300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칸의 넓이를 50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 옆에 두 번째 칸을 또 넣는데 아무런 사이즈 규칙이 없어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250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줄이 딱 각이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의 높이가 50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칸은 높이가 자동으로 50이 돼요. 그래서 얘는 높이를 안 줘도 됩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요. 이렇게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영역 밑에 한 줄을 또 놓습니다. T 아래다가 얼라인을 줬어요. 여기 위에 거 보시면은 각각의 그 제목 칸에 얼라인 영역이 들어갔죠. 만약에 이 얼라인을 레프트라고 줬다. 그러면 왼쪽 정렬이 될 거고요. 라이트라고 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근데 밑에는 한 행을 의미하는 T 아래다가 얼라인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TD를 줍니다. 일단은 높이는 딱히 정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텍스트의 내용을 고려해서 높이가 잡힐 거고요. 자, 표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 줄은 이렇게 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갑자기 밑에 줄에 표가 이렇게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넓이를 딱히 안 잡아줘도 위에 줄의 넓이를 맞춰서 가요.
그 다음에 정렬 옵션이 없어요. 행한테 얼라인을 줬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TD 두 개가 한 행에 대한 얼라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만약에 TR에다가 얼라인을 라이트로 주면은 그 하위 소속되어 있는 이 칸 두 개가 전부 얼라인이 라이트로 되는 거예요. 자, TR 하나 더 넣고 또 두 칸 더 넣었어요. 자, 만약에 아랫줄에 TD가 하나밖에 없다. 옆에는 이렇게 빈칸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팁톳에다가 한 줄 넣고요. 지금 가운데 놓고 합계. 여기 높이 30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로 시키고 합계 값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다음 내용은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조금 전에 했었던 예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 칸이 없어지면은 여기 칸은 자동으로 옆에가 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숫자 1을 빼요. 그러면 요 칸이 요 첫 번째 TD가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좁은 영역의 글자를 모아주니까 이렇게 밀리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줄을 통째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두 칸을 합쳐줘야 돼요. 칸을 합치는 속성이 홀스판입니다. 자, 위에가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랫줄은 두 칸을 합쳐라 라고 명시해 주면은 두 칸을 합친 영역이 생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두 칸을 넘겼다. 그러면 합쳐지질 않아요. 더 이상 옆에 공간이 없으니까. 자, 잠깐 요 한 행을 주석으로 막을게요. 주석으로 막으면은 안 나오죠. 자, 이번에는 요 숫자 2가 적혀 있는 칸한테 로우 스판이라고 줄게요. 아까 콜 스판이 컬럼, 즉 열에 대한 병합이라면 로우 스판은 행에 대한 병합입니다. 여기다가 2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래 어떤 라인이 없으니까 아직 한 줄밖에 없잖아요. 영향력이 없는데 그 밑에다가 TR을 써서 영역을 딱 잡아주면 살짝 밀렸죠. 자, 지금 여기가 상황이 이런 거예요. 두 줄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로우 스판 2를 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두 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아랫줄에 들어가는 칸은 여기를 차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TD를 작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로우 스판 2니까 얘가 두 줄을 차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아까처럼 한 칸을 끊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위에 줄에서 로우 스판을 건 애가 여기까지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두 칸을 줬으니까 여기는 총 3칸짜리가 돼요. 이렇게 밀리는 거죠. 3칸이 하나 더 생기니까. 자, 이 코드 이제 원래대로 돌렸고요. 로우 스판과 콜 스판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표의 줄 칸 합치기입니다. 로우 스판, 콜 스판 숫자 칸 합치기,
로우 스판 숫자, 줄합치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 예제 파일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의 영역을 아까랑 동일하게 가로 300에 테두리 1, 가운데 정렬로 놨어요. 이렇게 생기죠. 만약에 여기서 얼라인을 라이트로 걸었다 라고 하면은 이 표는 오른쪽으로 가서 붙을 거예요. 자, 제목 영역, 본문 영역, 하단 영역 찾고요. 이거까지는 별다른 특징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 줄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 칸만 잡습니다. 얘한테 콜스판 2를 줘요. 그러면 지금 눈으로 봐서는 이게 한 칸처럼 보이지만 얘는 실제로 두 칸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들어가는 행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두 칸을 맞춰줘야 돼요. 그 밑에 로우스판 2, 이건 조금 이따 적죠. 두 칸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두 칸이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위에 콜스판이 없었다. 그러면은 얘는 한 칸, 밑에는 두 칸. 여기서 위에 칸이 이 두 칸을 결합한 영역으로 잡히게 하고 싶다. 그때는 콜스판 2를 주면은 두 칸을 잡는 거죠. 자, 이제 여기 G 획득이라고 하는 얘한테 로우스판 속성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봐서는 한 줄 같아 보이지만 그 밑에 한 줄이 또 들어가면 얘가 이제 두 줄짜리가 되는 거죠. 두 줄이 잡히고 밑에 한 칸 들어가고 마지막 칸은 이제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마지막 집게를 위한 칸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에 대한 기본 구성입니다. 표 자체는 내용이 좀 많아갖고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 건데요. 이제 우리가 2주차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실습을 하시면서 보면은 이거를 절대 한 번에 다 작성하신 다음에 바로 최종 결과 확인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기 되게 힘들어요. 꼭 한 조금 작성하시고 결과 확인하시고 조금 작성하시고 결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코드 뭐가 틀렸는지 숨은 그림 찾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코드 작성하고 이거 매번 새로 고침하려고 그러면 은근히 귀찮다는 거죠. 벌써부터 조금 이제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자, 일단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기 익스텐션 영역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해당 익스텐션이 업데이트 됐다는 거니까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을 해요. 이게 은근히 자주 떠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나오는 요 항목이 다운로드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47.9 밀리언이니까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검증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얘를 설치를 하세요. 요거는 지금 같이 해주세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얘가 제일 좋아요, 진짜.
자, 설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고 이제 HTML을 작성하시다가 내가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P를 누르세요. 이렇게 명령창이 나오죠.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죠. 여기서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겪으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키보드 입력하는데 한글로 돼 있어갖고 하면서 이제 지우는 경우. 이제 지우다가 한글이네 하고 지우다가 백스페이스를 막 누르다가 실수로 요 괄호까지 같이 지우시는 경우예요. 이게 이 명령창이요. 앞에 있는 괄호를 지워버리면 그때부터는 파일 검색 모드예요. 앞에 괄호가 없으면은 파일 이름으로 검색하는 모드예요. 이렇게 해서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 파일을 검색하는 모드가 돼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괄호 하나 직접 또 입력하시면 명령어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 꺽쇠 괄호 요게 없으면 파일 검색 모드인데 그때는 그냥 괄호 하나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걸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잠시 후에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코드를 한번 다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오른쪽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새로 고치면 안 할 거예요, 제가. 코드 작성하고 소스 저장. 코드 작성하고 소스 저장. 코드 작성하고 소스 저장. 그냥 소스 파일을 저장하기만 하면은 오른쪽에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돼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CSS, 자바스크립트까지 모두 적용돼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브라우저 그냥 가만히 띄워놓으시기만 하면은 코드 작성하면서 내가 컨트롤 S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화면에 반영되니까요. 결과 확인이 좀 더 빨라집니다. 요거 사용하면은 듀얼 모니터 되게 쓰고 싶어져요. 실제로 이제 모바일 웹 같은 거 개발을 할 때는 PC용 브라우저로 보는 거랑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백엔드라는 개념까지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여기 접속도 가능해요. 그러면 코드 작성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눌러갖고 새로 고침 누르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저기 접속해놓고 왜 모니터 옆에 띄워놓는 거치대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놓으면은 내가 코드만 작성하면 핸드폰 자동으로 새로 고치면 돼요. 되게 편해요. 거기에 대한 세팅은 뭐 약간의 좀 윈도우 설정도 좀 들어가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라이브 서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게요. HTML 파일을 만들어 놓고 코드가 아무것도 없다. 파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소스를 아무리 고쳐도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 HTML 파일 작성할 때 최소한의 기본 내용들이 있었죠. 요거 작성하고 이제 직접 한번 수동으로 새로 고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의 기본 내용은 작성해 놓고 라이브 서버를 가동시키셔야 돼요. 그냥 빈 파일에서 가동하면 애가 먹통이 돼요.
내용 작성하고 직접 수동으로 한번 새로 고침하면 되니까 껐다 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 설치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번외편인데 폰트 사이즈 숏컷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이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은 굳이 안 깔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이거 항상 깔아놓고 써요. 이게 뭐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화면 확대 축소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근데 글자만 키우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글자만 키우고 싶은데 옆에까지 같이 커버져 버리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 폰트 사이즈 숏컷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깔면은 소스 창을 클릭하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글자만 커져요. 옆에 가만히 있죠. 그리고 옆에 창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화면 전체가 커져요. 그냥 글자 크기만 키우고 싶을 때 쓰는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저는 빔 프로젝트로 앞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글자를 좀 키워달라,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들을 때가 많아서 그때 쓰느라고 지금 깔아놓고 쓰는 건데요. 이게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을 왔다 갔다 할 때 또 유용하더라고요. 자, 지금 40분입니다. 파일 한 개당 10분 정도 시간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4시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셨다가 4시 10분에 뵐게요.